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신약 개발 속도는 계속 올라가서 향후에 글로벌 빅파마 도약으로 계속 이제 회사의 방향 나아지겠죠. 이후에 수급상으로도 합병 이후에는 이제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이 추가적으로 6천억 이상 이제 유입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관련되는 이 하마스와의 전쟁 관련되는 부분으로 변동성이 있는 어떤 흐름들이 또 펼쳐졌는데요. 이 다우지수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일단 나스닥과 더불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40 정도, 나스닥도 0.58.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9% 올라가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이제 뭐 생각보다는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되는 흐름들이 소부장적으로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원달러율 자체가 11원 30전 정도가 하락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 어떤 매수의 유입이 이 선물 쪽에서 거의 1조 가까이 흐름들 유입이 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쪽에서 1700억대. 1700억대라면 코스닥에서 이제 이렇게 매수세가 많은 건 2차 전지 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보통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이고, 코스닥 쪽에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2차 전지 쪽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피초엠이란 뭐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투신연기금 모두가 강력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매도세로 단기 급락해서 샀던 것에 반등 나오면서 차익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그 코스피가 245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56포인트가 올라와서 2.35%. 코스닥도 24.26%가 올라서 3% 급등하면서 819선까지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3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고, 코스닥 쪽에서도 거의 뭐 7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어제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매일매일 좀 바뀝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주도주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좀 견조하면서 소부장도 일단 오늘 다 견조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일단 양봉을 일단 강하게 형성해 주면서 셀업체라든지 소재단, 장비단 종목들이 다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 큰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강보합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갭이 떴습니다만 0.86%,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동훈아나텍 관련되는 여기 이제 뭐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장중에 상한가도 좀 기록하고 최근에 이제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좀 내려왔던 이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뷰노라, 류닉이나 뭐 이런 종목들의 어떤 반등세 흐름들이 조금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0.93, 셀트리온 헬스 같은 경우에도 1.26, 셀트리온 작은 0.46%.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뭐 베타 개수가 낮은 것은 뭐 오늘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흐름에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오늘은 요 흐름을 좀 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142,600원, 그러니까 14만원대 중반대까지 못 가고 14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형성을 하면서 큰 흐름을 좀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제 장중에는 매도세, 외국인은 뭐 소폭이 매수권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 살펴보게 되면 JP모건 쪽에서 6천주 가까이 이제 일단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타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결국 23일에 이제 그
그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합병에 반대되는 어떤 의사표명인데, 여기에서 뭐 의사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주총에서는 이제 그와 다르게 일단 뭐 찬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총 전에 어떤 분위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찬성 의견들을 좀 게재했기 때문에 외국계 어떤 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막 올라가 버리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담이 없는데, 청구권 이제 기준가는 이제 15만원대 초반인데 아직 14만원대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 그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주가가 조금 괴리를 좀 줄이면 이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외국계 이제 그 의결권 자문사의 어떤 이야기 같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주가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이렇게 이제 찬성 이야기가 났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해외에 가서 IR을 할 때 합병 이후에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서정희 회장이 이제 뭐 여러 번 뭐 간담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향후의 비전 관련되는 부분,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감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의결권 자문 관련되는 회사들의 찬성 의견이 났다. 뭐 그래서 가장 뭐 중요했던 부분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사니까 높죠. 당연히 물건을 받아온 것들을 원가로 치니까. 근데 개발 생산하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이제 뭐 20, 30%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합병하고 나면 이제 한 40% 수준이다만 이게 이제 계속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의 그 매출 원가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 부분이 바로 반영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재고가 이제 소진되면 이런 원가율 관련되는 부분이 실적단에도 영향을 줘서, 이런 원가 경쟁률이 이제 높으면 영업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신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볼륨 증가에 그 다음에 수익성에도 좀 더 좋은 어떤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직판 체계를 또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이런 영업 레버리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회사가 이제 단일화되기 때문에 거래 구조가 일단은 단순해지기 때문에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간에 뭐 중복되는 거라든지 재고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계적인 어떤 논란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명료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뭐 요구했던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의 어떤 투명성, 그러니까 ESG 관련되는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투자자 유입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병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유사한 수준의 어떤 비용 구조, 그러니까 외국계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가 원가 경쟁률 자체가 대부분 20, 30%거든요. 셀트리온도 여기에 뭐 준하는 어떤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직판을 이제 조기에 이제 구축을 해버리게 되면 초기에 뭐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사실 이제 수익성 단에서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은 어떤 비율을 가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시가총액 등 이게 규모가 확대되고 자본시장 내에서 이 헬스케어 어떤 기업으로 이제 입지를 굳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으로 해서 코스피로 이제 뭐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새로운 어떤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모를 좀 산출을 해보면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MSCI 한국 지수물 중에서 10위권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합병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갭만큼 추가적인 어떤 패시브 펀드 자금의 유입이 한 6천억 이상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주주 구성 같은 경우가 소액 주주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외국계라든지 기관의 어떤 흐름들 자체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의 어떤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2030년도까지 12조 매출,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의 확대, 장기적인 합병의 어떤 주가 상승을, 시가총액으로 한 30% 이상 정도 이렇게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들이 이어져서, 이제 주총전까지 가장 단기적으로는 흐름에서는 이 15만원대 위로 이제 주가가 복원되는 어떤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흐름들로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